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 준비한 PPT는 총 4가지인데요. 먼저 뉴스, 시황,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들 살펴보고 종목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차트 분석을 해보고 오늘의 결론을 통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잡힐 줄 알았던 수도권 아파트 값이 GTX 등 각종 교통어제 발표 이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시흥, 안산, 인천 쪽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렸던 적은 역사상 2번밖에 없었죠. IMF 때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때. 다음 뉴스는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페드 테이퍼링 첫 언급에 관한 뉴스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시장 예상을 깨고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장에 풀린 돈을 줄이겠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정책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부 위원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요. 예상을 웃도는 경기 회복 속도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 덕분에 경기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 경제는 1분기에 6.4%나 깜짝 성장했고 2분기에는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긴축을 언제 할 거냐? 바로 8, 9월에 긴축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K뱅크의 증자가 아주 흥행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로 탄력을 받은 K뱅크가 지난해 말 메릴린치를 투자유치 주관사로 선정하여 이후 유상증자 예상 금액을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최근에는 1조 원까지 키워버렸습니다. 아주 다양한 투자사들 그리고 글로벌 연기금 등이 투자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K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 은행 성장세가 그만큼 매섭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었는데요. 이 K뱅크 가입자가요 1월 말에 247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500만 명, 그러니까 2배 넘게 성장을 했고 수신 잔액은 무려 3월에 8조 원에서 최근에는 12조 원으로 엄청난 수신 잔액 증가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보시면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해준 덕분에 명글 투자자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이번 유증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은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 유력한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K뱅크가 코스닥 혹은 코스피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다음 뉴스는 SK이노베이션과 포드 배터리 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전기 트럭을 60만 대 하나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인데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GM, 미국 자동차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이 두 곳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 중이고 SK이노베이션까지 가세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는데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확장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극적으로 기술 분쟁에 합의를 하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고 그에 따라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에 화답을 했죠.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한국이 아주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이 밀월 관계 요거를 보시면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업체 간의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배터리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완성차 기업은 전기차 원가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할 수 있는 덕분이죠. 그리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9년에 GM과 손을 잡고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를 출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전기차 그리고 중국 배터리 산업을 배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원에 사활을 건 미국 GM, 포드 등은 한국 배터리 업체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회사들의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 능력을 감안했을 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고 이는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증시를 간단히 보시면요. 금요일날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했는데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면서 결국 315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960선으로 밀렸고요. 이는 중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다만 시간 외에서 뉴욕 지수 선물이 올라준 덕분에 하락폭이 조금 제한됐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8만 전자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아주 많이 팔았지만 개인분들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신 덕분에 낙폭이 조금 제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물류, 해운, 유통, 충전 사업 쪽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바로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실적을 살펴보고 전망을 보시고 수급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보고 오늘의 결론을 통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그림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운송 계열사이고 그룹 내의 종합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로서 현대와 기아의 국내 원자재 운반 및 생산된 차량의 출고장 탁송 등 국내 및 해외 물류에 대한 업무를 독점하고 있고 철강, 중고차 유통 같은 분야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도맡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선적 위탁을 맡을 정도로 체급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기반 신규 사업, 그리고 투자 그룹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존 사업으로 장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글로벌 자동차 및 현대차 그룹 수요 회복에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국내 수출 및 해외 물량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전사 실적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환율 환경과 저수익 사업 합리화 등 본업 개선이 구체화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과거 5년 기준 퍼 상단 14.1배 적용, 그리고 해당 기간 퍼 밴드 평균 11.1배 이하인 10.4배로 저평가된 회사이다. 증권사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원이라고 제시가 되었는데요. 실적을 보시면 21년 1분기 기준으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세에 편승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개선세로 돌아섰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YOY 그리고 QOQ 기준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지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기준 9.8%를 상회했고 그 근거는 물류, CKD,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진 요인이 몇 개 있었지만 외형적인 성장이 수익성 방어와 개선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중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래 전략에 편승하는 신사업의 기회, 그리고 본업의 개선세 지속인데요. 전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사업 확장과 그룹 의존도 축소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차 기반 신규 사업인 배터리 연계 EV 종합 솔루션과 수소 출하, 운송 및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구체와 함께 장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중고차 사업의 해외 확장과 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의 할인 가치는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본업이익 개선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환율,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선적 감소, 유가는 올라가고 물류는 불안하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고, 운임 인상과 선박수 확대로 인한 물량 회복 등으로 이익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있더군요. 자,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 리스크로 지적되어 온 환율 환경과 자동차 수요 회복, 선적 정상화, 운임 스프레드 축소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덕분에 이익 개선세의 방점을 찍었고, 자동차 산업 전환 국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 편승하는 글로비스의 신규 사업 영역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지됩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나 현재 주가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현대글로비스의 전망을 좋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 파악과 차트 분석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쪽은 기관이고 아래쪽은 외국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이 주식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5월 14일날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팔았습니다. 4월 말쯤에 아주 대량 매수를 했고 그 이후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형태는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동평에서는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로 추세는 괜찮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실 텐데요. 이 거래량은 상장 이래 가장 컸던 거래량으로 실질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돌려놓은 그런 좋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에서 발생한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인데요. 실제로 돌파를 했고 이 구간을 잘 버티고 있으므로 주가의 흐름은 견조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여기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다는 점인데, 이 구간에 수평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꼬리들은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터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매물을 소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간 차트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까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돌파한 곳을 실제로도 이렇게 잘 지켜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가의 조정이 있었지만 조정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치 조정을 받은 거다, 실제가 있는 조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주봉 흐름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봉을 통해 저항과 지지를 살펴보시면 저항은 21만 3,500원이 1차로 보여지고 2차는 23만원, 마지막인 25만원은 저항이자 증권사 목표가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일단 주가의 흐름이 여기 외부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는 덕분에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금요일날 주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면 추세선으로부터 1%도 안 될 정도로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구간이었던 이 구간에서 큰 거래량 없이, 큰 변동성 없이 지나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렸던 물량은 세력들이 아직 가지고 있구나, 그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쯤에서 매수하신다면 여기서 들어올렸던 매수 주체들과 평균 단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결론적으로 주가는 여기서 잘 지지를 받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말이죠. 25만원이라는 가격까지 가려면 1차 저항을 뚫고 지지를 잘 받은 다음에 적어도 23만원 뚫고 지지를 잘 받아줘야 증권사 목표가인 25만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피곤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적립식 투자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투자할 때 항상 수익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손실과 수익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과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저희들의 일생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 거란 거죠. 손실을 보았을 때 내가 왜 손실을 봤는지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잠깐 한두 달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미래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고, 다만 투자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되고 외인의 지속적인 매수 기간에 유입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임업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